자, 앞에서 했었던 배열과 리스트에 이어서 순차적 자료 구조 중에 하나인 스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택에서 제공하는 함수, 연산들이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거는 어떤 자료 구조도 마찬가지지만 자료 구조의 값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저장된 자료 구조 값 중에 일부는 제거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즉 삽입과 삭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탐색, 어떤 값이 그 자료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 이 세 가지 연산은 기본적으로 어느 자료 구조든지 상관없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스택에서는 어떤 연산이 제공되냐면 삽입으로는 이름을 푸시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대부분. 그 다음에 삭제 연산으로는 팝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리스트를 수직으로 세우는 듯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만약에 푸시 5가 들어가고요. 푸시 마이너스 1 그럼 그 위에 올라가고, 푸시 3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는 거죠. 결국 밑바닥부터 차례대로 탑을 쌓듯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저장이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팝을 한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들어와 있는 값이 리턴 되는 거죠. 이 값이 리턴 다음에 또 팝이 일어나면 마이너스 1이 가장 위에 있으니까 리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저장이 되고 가장 최근에 들어온 값부터 제거가 되는 형식의 자료 구조가 스택이죠. 스택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리스트도 똑같이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스트를 그냥 스택이라고 생각하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말할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스트에서는 append라는 함수를 제공하거든요. append는 뭐냐면 리스트에 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빈칸에다가 값을 삽입하는 거죠. 리스트를 갖다가 세우면 스택이랑 똑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푸시와 append는 똑같고 팝은 리스트에서도 팝이죠. 이때는 부를 때 파라메타 매개 변수 없이 불러야지 가장 오른쪽 끝 값이 제거된 후 리턴됩니다. 그런데 리스트를 스택으로 곧바로 쓰지 않는 이유는 리스트는 훨씬 더 다양하고 강력한 연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택에서는 딱 두 가지 연산을 통해서만 스택에 있는 값들을 변경할 수 있어요. 즉 푸시와 팝. 그런데 리스트를 스택처럼 쓰다 보면 실수로 이 append와 pop이 아니고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이 스택에 들어있는 값들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참고하거나. 이제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애초에 제공되는 연산을 딱 지정해서 그 연산으로만 스택에 있는 값들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따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쓸 텐데 이 클래스 내부에서 이 리스트가 값들을 저장하는 역할로 쓰일 거예요. 즉 간접적으로 리스트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스택이란 클래스를 선언하는데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어떻게 선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자료구조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줄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자료구조가 등장할 때마다 그 자료구조에 대한 클래스를 선언할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코딩 능력이 그때마다 향상이 될 텐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어떻게 선언하고 각각의 메소드들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특별한 스페셜한 메소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를 선언하기 전에 우선 푸시와 팝 말고도 다른 연산들이 있으면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탑인데, 탑은 뭐냐면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값을 그냥 리턴해 주는 거예요. 팝이랑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팝은 그 값을 지운 다음에 리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스택에 있는 값을 하나
줄여주는 거고, 탑은 그냥 맨 위에 있는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len, length. 우리가 리스트에 대해서도 len을 붙이면 그 리스트에 저장된 값의 개수를 리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택에 대해서 똑같이 len을 붙이면 그 스택에 저장된 값의 개수를 리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함수, 없으면 안 되는 함수는 push와 pop이고 탑과 length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제공해서 나쁠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이 네 개의 연산, 즉 메소드, 함수를 갖는 스택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우선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그 다음에 스택의 이름, 그 다음에 콜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시작하는데 스택의 이름은 대부분 다 대문자로 시작해요. 뭐 꼭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관리상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약간 이상한 이름의 이 메소드는 함수는 이게 생성함수예요. 일종의 뭘 생성하냐면 이 스택이라는 객체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생성할 때 이 함수가 보이는 거죠. 이 함수의 이름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바꾸면 안 돼요. underscore init underscore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self. self는 이 함수가 객체를 생성하는데 그 생성된 객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스택 클래스에 들어있는 push라는 메소드 있죠. 이 self로 시작합니다. self. 즉 어떤 클래스의 메소드들은 스페셜 메소드든지 여러분들이 만든 일반적인 메소드든지 상관없이 다 self라는 객체를 나타내는 매개 변수로 다 시작해야 돼요. 그 위에 다른 매개 변수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 메소드에 맞게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s는 예를 들어서 스택 클래스 이름이에요. 그리고 함수 부르듯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얘는 클래스 이름이고 얘는 이제 함수를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실제로 자동으로 생성함수가 불려요. 이 스택이란 클래스의 생성함수. 이 생성함수는 객체를 만드는데 그 객체에 뭐가 필요해요? 객체에 들어갈 여러 가지 멤버 변수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스택에서 필요한 멤버 변수라는 게 뭐겠어요? 푸시를 하면 그 값이 저장될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셀프라는 객체의 이게 멤버를 나타내는 연산자고 items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멤버 변수의 이름을 정한 거예요. 다르게 정해도 상관없어요. items는 빈 리스트. 즉 items라는 곳에다가 이제 잡들을 저장할 텐데 그 items가 결국 뭐냐면 리스트라는 거죠. 그 초기 값은 아무것도 지금 스택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비어 있는 리스트. 그 다음에 푸시가 되면 이 리스트에 새로운 값이 들어올 거예요. 팝이 되면 가장 최근에 들어온 값이 나갈 거고, 즉 이 items라는 리스트가 스택의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여기 s. 이게 items가 되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푸시를 해볼까요? s. 하고 s라는 객체에 어떤 함수를 부르냐면 푸시라는 메소드를 부르는 거죠. 10 이렇게 했다. 그럼 여기 10이 들어갑니다. 그럼 push라는 함수를 여기서 볼까요? push라는 메소드를 보면 push 이 셀프는 뭐예요? s죠. s. 이게 s고 여기 있는 value는 뭐예요? 10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즉 s라는 스택 객체에다가 10이라는 value를 push해라 는 건데 실제로 어디 push돼요? self.items라는 이 리스트에다가 append 해서 value를 넣으면 이렇게 10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0이 들어가죠. 쉽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s. push를 해볼까요? 얼마를 해볼까? push 2를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죠. 이가 그런 다음에 print
s.pop을 해볼까요? pop. s.pop을 하면 여기 오죠. pop. pop은 가장 위에 저장된 값, 즉 2가 지워진 후 리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출력하라고 그러면 2가 출력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값을 지워야 될지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따로 필요 없고 셀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 셀프는 s죠. 그러면 여기 보면 try except라는 구문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try except. try except는 여러분들이 그 예외 exception 에러 핸들링을 파이썬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 try except라는 구문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try 밑에 있는 이 try 블록에 있는 것들을 말 그대로 수행하는 거죠. try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명령들을 수행하다가 뭔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에러가 발생하면 이 except 다음에 나오는 이 에러, 인덱스 에러라는 게 try 문장들을 수행하면서 발생했다 그러면, 인덱스 에러 발생했다 그러면 이 except 문장에 있는 이 다음 문장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즉 try 안에 블록에 있는 문장들을 수행하다가 except 다음에 명시된 에러가 발생했다고 하면 except 블록에 있는 명령들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인덱스 에러라는 게 뭐냐면 어떤 리스트를 갖다가 내가 값을 참조하거나 지우거나 삽입하는데 뭔가 인덱스를 제대로 언급하지 명시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명령문을 try 하냐면 여기서 보면 self items, 즉 여기 있는 셀프에 들어있는 리스트의 가장 오른쪽 값을 pop하라고 그랬어요. pop하면 되죠. 근데 pop하면 이 pop이라는 게 에러가 발생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items라는 리스트에 아무것도 값이 없어. 비어있는 리스트야. 그런데 pop을 하라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없는데 지워달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덱스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뭔가 하나 이상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에러 없이 수행돼요. 에러 없이 수행되니까 except 문장 다음에 있는 거는 수행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비어있는데도 팝을 해달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인덱스 에러가 발생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택이 비어있잖아요. stack is empty라는 뭔가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try except 구문을 사용하면 굉장히 우아하게 뭔가 에러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스택 S에는 두 개의 값이 들어있고, 첫 번째로 pop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이 리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값은 지워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한 번 더 할까요? 프린트. 이번에는 s.top을 해볼까요? tab은 뭐죠? tab은 지우지 말고 맨 위에 들어있는 값 10이네요. 10이 리턴 되는 거죠? 지워지지 않고 리턴만 돼요. 그럼 여기 tab이라는 요 함수를 봅시다. 메소드를 보면 다른 건 다 똑같죠? 인덱스 try except 구문도 똑같고, 단지 여기서는 pop을 해서 지우는 게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self.items라는 리스트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3번째 인덱스를 갖고 있다고, 이게 C와 다른 점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인덱스를 쓸 수 있다. 마이너스 1은 가장 오른쪽 값의 인덱스를 나타낸다. 걔를 리턴하면 되는 거죠. 리턴. 그런데 만약 비어 있으면 리턴할 게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인덱스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스택은 비어 있다라고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print len s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s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 지금 하나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럼 1이 리턴돼서 출력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제 하려면 특별히 이 length에 대해서는 스페셜 메소드가 있습니다. underscore length underscore self. 그러면
이 셀프라는 객체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이 length라는 함수가 스페셜 메소드가 리턴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self.items라는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리턴하면 그게 스택의 사이즈잖아요. 스택의 크기, length.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즉 이렇게 호출하면 자동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파이썬은 s에 있는 스페셜 메소드 얘를 부르는 거죠. 그럼 얘가 불리잖아요. 그럼 리턴 이 값을 리턴하는 거죠. 이게 1이잖아요. 왜? self.items에는 값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스택에는 두 개의 스페셜 메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생성함수 init, 두 번째는 length를 알려주는 스페셜 메소드 length. 근데 이게 뭐 length가 반드시 필요 없으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메소드로 포함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생성함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본 생성함수가 불려서 아무런 어트리뷰트, 즉 멤버 변수도 갖지 않는 생성함수가 불리겠죠. 자, 이제 이 각각의 연산에 대한 수행 시간을 한번 알아봅시다. 수행 시간은 의외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우선 푸시 함수 보면 푸시 함수는 어떻게 돼요?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하는 거잖아요. 어펜드는 리스트에 있는 어펜드 함수는 상수 시간. 왜? 맨 뒤에 그냥 값 하나를 삽입하면 되는 거니까 상수 시간. 그 다음에 팝 보면 실제로 리스트의 팝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잖아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걸 하나 지우는 거니까 이것도 상수 시간. 뭔가 어펜드 하거나 팝을 해서 다른 리스트에 있는 다른 값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수 시간이고 탑도 마찬가지로 보기만 하는 거죠. 맨 오른쪽에 있는 값.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상수 시간. 그 다음에 length도 이게 상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템즈란 리스트에서 몇 개 들어있는지 항상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걸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몇 개 들어있는지. 그 값만 리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추가로 들지는 않습니다. 상수 시간에 가능해요. 결국은 여기 있는 푸시, 팝, 탑, 랭스 모두 다 상수 시간에 돌아가는 자료 구조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택을 이용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들 텐데 첫 번째 하나가 괄호 맞추기예요. 괄호 맞추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5 곱하기 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나누기 2 플러스 7 이런 게 있었다고 치면 이런 수식이 있었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아, 왼쪽 괄호와 오른쪽 괄호 이 두 개가 하나의 쌍이다. 그 다음에 이 괄호와 이 괄호가 쌍이고 이 괄호와 이 괄호가 그 다음 쌍이다. 이렇게 항상 왼쪽 괄호 오른쪽 괄호는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쌍으로 맞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왼쪽 괄호 오른쪽 괄호의 문자열을 주어주면 이게 올바른 쌍으로 짝지어져 있느냐라고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맞죠. 왜냐하면 얘와 얘가 쌍이고 얘와 얘가 쌍이고 얘와 얘가 쌍이에요. 항상 왼쪽 괄호가 먼저 나타나고 오른쪽 괄호가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왼쪽 괄호가 하나, 둘, 셋 맞죠? 오른쪽 괄호도 하나, 둘, 셋. 즉 왼쪽 괄호, 오른쪽 괄호의 수가 같으니까 그 쌍은 세 쌍으로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짝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얘와 얘의 쌍은 뭐죠? 얘의 쌍은 얘고 얘의 쌍은 얘고 그렇지만 얘와 얘는 어떻게 돼요? 왼쪽 가루가 먼저 나타냈는데 오른쪽 가루가 먼저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적당한 쌍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를 푸냐면 입력은 왼쪽과 오른쪽 괄호에 문자열이 주어집니다. 이제 이런 게 문자열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문자열이. 출력은 뭐예요? 출력은 괄호 쌍이 맞으면 잘 쌍으로 맞춰져 있으면 true가 리턴되고 아니면 false가 리턴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풀지? 그러면 입력이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뭐 왼쪽 오른쪽 가로들이 쭉 나타나고 중간에 가로가 하나 있고 또 뭐 왼쪽 오른쪽 가로 나타나고 오른쪽 가로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이 두 가로가 자기 쌍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첫 번째 괄호부터 이렇게 하나씩 오른쪽으로 가면서 괄호를 맞춰 나갈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괄호가 왔다고 쳐봐요. 이 괄호가 왔다. 왼쪽 괄호잖아요. 그러면 이 괄호의 쌍인 오른쪽 괄호는 어디 나타나요? 앞으로 내가 볼 오른쪽 괄호 중에서 하나겠죠. 그럼 이 왼쪽 괄호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짝인 오른쪽 괄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아직 나는 오른쪽을 계속 가고 있으니까 언젠가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나의 쌍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맞춰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디서 기다려야 되냐? 바로 스택에서 기다리면 되죠. 지금 당장은 결정할 수 없잖아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하나씩 가면서 가로를 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게 왼쪽 가로야. 그러면 그 왼쪽 가로의 쌍이 되는 오른쪽 가로는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볼 괄호들 중에 오른쪽 괄호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그 오른쪽 괄호가 딱 나타날 때까지는 우선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서 대기하느냐? 바로 스택에 푸시돼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것들을 봐요. 여기도 뭔가 왼쪽 괄호 오른쪽 괄호가 막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초록색으로 칠해진 여기 있는 가로들은 어떻게 돼요? 또 다 쌍이 맞아서 딱 맞아 떨어져야 되죠. 그래야지 그렇게 짝이 맞았다는 게 요 가로가 앞에 있는 이 왼쪽 가로의 쌍이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게 왼쪽 오른쪽 괄호쌍이 딱 맞잖아요. 얘는 true가 리턴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스택을 하나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괄호를 구별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일게요. 얘는 1번, 얘는 2번, 얘는 2번, 3번, 3번, 1번. 즉 1번 왼쪽 가로는 1번 오른쪽 가로랑 맞아야 되고 2번은 2번, 3번은 3번 이렇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읽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차례대로 읽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가로부터 보니까 왼쪽 가로잖아요. 왼쪽 가로니까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푸시해요. 그래서 여기에 1번 왼쪽 가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가로를 봤더니 왼쪽 가로네요. 얘도 자기 짝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푸시해요. 얘는 2번이에요. 그 다음 봤어요. 얘는 오른쪽 가로죠. 오른쪽 가로. 이 가로의 왼쪽 가로는 어디 있겠어요? 스택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스택이 어디 있겠어요? 하필이면 맨 위에 있겠죠. 맨 위에.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짝은 맨 위에 있기 때문에 걔를 팝하면 돼요. 얘를 팝해요. 팝. 그럼 이걸 지울게요. 지운다고 치면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봐요. 얘를 보면 얘는 왼쪽 가로네요. 그러면 왼쪽 가로가 푸시돼서 들어가야죠. 3번 왼쪽 가로. 그 다음 보면
오른쪽 가로네요. 이 3번 오른쪽 가로에 짝이 되는 3번 왼쪽 가로는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스택의 맨 위에 있죠. 팝을 하면 돼요. 팝을 했어요. 지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번 이거 오른쪽 가로 나왔네요. 이 오른쪽 가로는 1번 오른쪽 가로죠. 1번 오른쪽 가로에 짝이 되는 왼쪽 가로는 어디 있어요? 스택의 가장 오른쪽에 맨 위에 있죠. 하나밖에 없네. 그럼 얘 팝해요. 그러면 됐죠? 그 다음엔 없죠. 다 봤어요. 끝. 결국 뭔가 왼쪽 가로가 나타나면 스택에 넣고 오른쪽 가로가 나타나면 스택에 팝을 해요. 그 팝을 한 게 자기의 짝이 되는 왼쪽 가로인 거죠. 이걸 끝까지 다 했어요.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스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죠.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 가로가 다 짝을 맺었다는 의미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왼쪽 가로가 하나, 오른쪽 가로가 두 개로 오른쪽 가로가 더 많네.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한번 해봐. 처음에 1번, 1번, 2번이죠. 그러면 왼쪽 가로니까 무조건 푸시해. 기다려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나타났어요. 오른쪽 가로는 팝해요. 팝했으니까 자기의 왼쪽 가로를 찾은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봐요. 그러면 얘는 오른쪽 가로잖아요. 오른쪽 가로니까 어떻게 돼요? 팝을 해야 되죠. 팝을 했는데 지금 뭐예요? 스택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가로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팝을 했는데 비어 있다. 즉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왼쪽 가로가 하나 모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예제로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는 여기 들어가죠. 그다음에 얘는 오른쪽 가로니까 팝을 해서 얘를 자기 왼쪽 가로 쌍으로 짝을 짓고 그다음에 얘는 왼쪽 가로네요. 왼쪽 가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끝났잖아요.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스택에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는 거는 왼쪽 가로만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 보고 났는데도 스택이 비어있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는 왼쪽 가로가 오른쪽 가로보다 더 많이 주어졌다는 거지. 그럼 이 두 경우는 뭐예요? 전부 다 false죠. 그렇죠? 그러니까 팝을 했는데 비어있는 스택이었으면 왼쪽 가로가 더 모자란 거고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스택에 뭔가 남아있으면 오른쪽 가로가 모자란 거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 올바르게 짝을 맺었다는 거고 그러면 true가 리턴되는 거죠. 얘 1번처럼. 그럼 그걸 이제 코드로 쓰면 이렇게 돼요. 뭔가 모든 parenthesis 괄호 p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 입력으로 주어진 parenthesis를 뭐라 할까요? parenthesis sequence라고 그럴까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if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괄호가 왼쪽 괄호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스택을 하나 말하네요. 이 스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s는 스택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스택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면 되죠. s.push 하는 거죠. push해서 뭘 해요? p를 push해요. 그쵸? p를 push하고 만약에 else if p가 오른쪽 괄호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짝이 어디 있어? 현재 s라는 스택의 맨 위에 있겠죠. 즉 s.pop을 하면 되죠. 그러면 자기의 오른쪽 아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왼쪽 가로가 팝돼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짝을 다 맺었어. 완성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왼쪽 가로도 하고 오른쪽 가로도 아니니까 이건 에러죠. 에러. 프린트 뭔가 not allowed symbol. 그래서 뭔가 에러 메시지를 내고 끝내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포문을 다 지나고 났다. 지나고 나왔어요. 남았는데 이게 뭐예요? if 만약에 length s가 0보다 크다. 이건 뭐죠? 0보다 크다는 거는 스택에 뭔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것처럼. 그러면 왼쪽 거라고 더 많은 거죠? 왼쪽 거라고 더 많으니까 이게 뭐예요? print 이거 return false.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스택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다 비어 있다는 거는 짝이 다 맞았다는 거니까 return true.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는 왼쪽이 더 많아. 더 많음.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정확하게 안 썼지만 팝을 하는 거죠. 팝을 해서 에러가 발생하면 이건 뭐예요? 에러가 발생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에러가 발생하면 오른쪽 괄호가 더 많다는 거야. 더 많아. 그러면 return false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 완성된 완성된 코드는 노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택은 가로막히기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에서 이 스택을 굉장히 영리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